네, 안녕하십니까. 닥터 파이낸스 김영환 교수입니다. 오늘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의 심리적인 바이어스, 근자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확률 산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투자의 실수를 초래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디스포지션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처분 효과, 이거가 어떻게 여러분의 투자를 완전 쪽박차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강한국 선생님의 얘기에 의하면은 이 근자감과 처분 효과는 투자에 있어서 히틀러 그리고 스탈린처럼 나쁜 놈, 가장 나쁜 놈들 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반드시 낸다, 여러분. 네,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센치멘트와 무드, 이런 심리적인 투자자 심리 이러잖아요. 경제신문에서 하도 많이 말하는 그 투자자 심리가 오늘 어떻게 좌우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심리를 그러면 당신은 퀀티파이, 숫자화 할 줄 아십니까? 그 방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리 지수가 되는지 정보가 되는지, 퀄리테이티브 정성적인 정보가 되는지 아니면 그게 심리도가 되는지에 대한 논란 여전히 있다는 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질문 들어갑니다. 예. 몽고군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말고, 네, 고려시대 때 들어왔는데, 몇 년도에 몽고군 장수 살리탄가요? 걔가 쳐들어온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95%의 확률 신뢰 구간으로서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세요. 몇 년부터 몇 년 사이에 들어온 게 95% 확실해, 거의 확실해, 그죠? 라고 하는 거. 몇 년부터 몇 년.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분들 또 대답들 많이 하십니다. 정답은 1231년입니다. 숫자 기억하기 쉽죠? 1, 2, 3, 1. 예, 1, 2, 3, 1.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까 신뢰 구간을 주셨을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한 10년 정도 구간을 두고서 뭐 1200년부터 1210년 구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신뢰 구간, 틀릴 확률은 5%밖에 안 되니까 양쪽 끝에 이렇게 주신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한 1150년부터 시작해서 뭐 한 1250년 해가지고 신뢰 구간을 한 95% 신뢰 구간을 이렇게 넓게 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테일, 꼬리 부분에 가는 거 틀릴 확률 5% 있겠지만은 이 정도 안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으로 말하신 분은, 그죠? 진짜 정답은 어디라고요? 정답은 1231년입니다. 1231년 여기인데, 빨간색으로 말씀하신 분은요, 근자감이 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말씀하신 분은 근자감이 덜하신, 자신감이 좀 덜하신 분이에요. 이게 정답인데, 물론 자신감이 많으신 분이 또 맞출 수도 있어요. 내가 역사학자인데 그거 1230년하고 1232년 사이야, 딱 2년 구간으로 뚝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략 전문가로 갈수록 이 신뢰 구간 주는 폭이 좁을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아는 바가 있으니까. 없을수록,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넓게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거 테스트 해보면은 한 1000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알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신감에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많을수록 폭을 좁게 준다 하는 건데, 이것이 또 진짜 근거가 있는 자신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근거 없는 자신감일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근거가 없어야 제맛입니다. 네.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자기 과신이라고 그러죠. 이거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근자감. 투자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와 같이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자주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주관적인 신뢰 구간을 너무 좁게 설정해 주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어! 라고 얘기했다가 오잉? 아니네. 놀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넓게 줘놨으면
정답이 뭐라고 나와서도 뭐 대충 그럴 것 같긴 했는데 뭐 뭘 놀래니 뭘 그리 놀래니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근자감이 없는 분들, 합리적인 분들 이러십니다. 밥 실러 교수님 있죠. 예일 대학교의 노벨상 수상자분. 네, 저도 이분 한번 악수를 한번 해보긴 했는데 제가 또 이런 또 그 셀럽들을 찾아가서 셀카도 찍고 이거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좌우지간에 투자자들의 의견을 그 인터뷰에 보면은 그들이 자기 과신에 차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판단을 너무 좁게, 그죠? 요약해 버린다는 겁니다. 시험에 근자감이라고 써도 괜찮다. 만점 줍니다. 자기 과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 관한 거다. 말하자면 그 정규 분포 곡선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정규 분포 곡선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얼만큼 이게 퍼졌는가 하는 그 얘기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넓게 주고 누가 더 근자감이 심합니까? 노란색과 파란색? 파란색. 네. 이게 이제 근자감. 같은 평균인데도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확 좁은 거. 이게 근자감. 이게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자기 과신이라고 얘기했을 때 긍정 마인드 내지는 옵티미즘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뭡니까? 스노우. 뭡니까? 프로즌이죠? 스노우가 아니라. 올라프. 이거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여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난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좋긴 뭐가 좋아. 네가 녹아나는데. 근데 그냥 긍정 마인드. 예, 그게 바로 또 오버 컨피던스의 한 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들어서면서 보면은 요 디스트리뷰션 나왔죠. 통계적 디스트리뷰션. 여기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근자감이 아까 평균이 똑같은 거 하에서 폭의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폭의 얘기 없이 이 평균 자체가 좋은 긍정적인 경우가 어느 정도 올라갈까? 주가가 주식 수익률이 5% 올라갈까? 50% 올라갈까? 50% 생각하는 사람이 더 근자감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학문적인 연구, 통계적으로 테스트되고 이런 거는 다 신뢰 구간 베이스로 해가지고 아규먼트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제 확률 산정에 있어서 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딱 모아놓고서 자, 여러분들이 운전 실력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여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그랬을 때 내가 평균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평균보다, 그죠? 평균보다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뭐 다 듭니다. 내가 평균보다는 낫지 뭐. 여자분들은 안 들어요. 하다못해 남자끼리 놓고 남자 중에 평균보다 나은 사람 그래도 남자들 더 많이 들고요. 여자들만 해놓고서 여자들끼리 중에서 평균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자분들 안 들어요. 재밌는 게 어떻게 잘라놔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 파퓰레이션 중에서 half는 절반은 못하고 절반은 잘해야 될 텐데 왜 남자들은 절반 이상이 스스로 느끼기에 자기가 더 운전을 평균보다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바로 근자감의 모습입니다. 여자들은 왜 그런 게 별로 없을까요? 그게 근자감의 생리학적 특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운전 갖고 얘기하니까 저희 부부싸움 하는 원인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엔 제가 운전 잘해요. 평균보다. 마누라 생각에는 내가 운전을 더럽게 못한다. 평균보다 정말 못한다. 되게 비웃습니다. 저를. 나는 내가 롤스로이스 운전하는 것처럼 다 공주 모시듯이 다 천천히 막 품위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데 와이프는 그걸 운전이라고 완전히 내놔 그래서 막 스포츠카 몰듯이 막 나 람보르기니 났어 완전히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와이프는 자기가 평균보다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못한다고 생각해. 나는 못해. 남편 너는 더 못해. 좀 희망 좀 줍시다 우리. 하여튼간에 그래서 싸운다는 건데 좌우지간에 이게 사실 자기 과신이란 개념으로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식 거래를 하는지 트레이딩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주식 거래를 훨씬 적게 한다. 예, 이게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no trade theorem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스토키, 루카스, no trade theorem이라는 건데 이 모두 다 합리적으로 정보 처리를 하는 그런 로봇 같은 혹은 그런 사람들만 있다고 치잖아요. 그럼 누군가 당신한테 삼성전자 주식을 팔겠다고 내놨어. 그럼 당신이 그거 살 것 같습니까? 안 사요. 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봐. 저 사람이 왜 팔라고 나왔을까? 이게 정말 좋은 주식이면 굳이 왜 팔어? adverse selection 문제가 생기는 거죠. adverse selection. 뭔가 안 좋은 이유를 아니까 제가 나한테 와서 팔라고 드는 거겠지. 그래서 다들 안 사버려요. 그러면 트레이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no trade.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근자감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이 좀 벌어지는 거라. 정확히 합리적인 사람들은 절반은 자기가 가진 정보가 평균 이하라는 걸 깨달아 알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자, 왜 트레이딩을 더 자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진짜 시장 가격이 있다고 칩시다. 시장 가격 눈에 보여요. 그죠? 눈에 보여. 근데 여러분이 밸류에이션을 했어. 이 주식이 쿠팡이라고 치자. 쿠팡. 지금 막 상장했으니까 쿠팡 주식인데 여러분이 밸류에이션 했더니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낮아도 여기, 높아도 여기쯤 되겠어. 그러면 지금 주식 살까 팔까? 응? 사야 되겠죠. 지금 페어 프라이스, 페어 밸류가 이 정도 올라 있는데 지금 낮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사야 되겠지. 반면에 여러분들이 밸류에이션 해보니까 레인지가 뭐 이쯤 나오고서 이쯤 사이에, 낮으면 이 정도, 높으면은 이 정도 나오겠다. 예? 가격은 지금 요 정도예요. 사 말어. 가만히 있어야죠. 그죠? 가만히 있어야지 지금. 딱 적정가에 있는데 왜 사 굳이? 그죠? 내려갈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왜 삽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죠? 근자감이 누가 더 많은 거냐? 이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이 사람보다. 아까 몽고군 쳐들어왔을 때 좁게 준 사람, 넓게 준 사람. 몽고군이 진짜 쳐들어온 연도. 그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 되죠? 그 다음에 더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은 또 하나, 이 근자감이 높은 사람이요, 또 밸류에이션 딱 막 해보니까는 아까는 그땐 그때고 지금은 해보니까는 레인지가 딱 요 정도 되는 것 같아. V 업, V 다운. 살까 팔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주식을 팔아야지. 아무리 높아봤자 이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높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팔아요. 반면에 빨간색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요. 그게. 그래서 근자감이 더 높은 이런 사람들이 더 트레이딩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 이 근자감 낮은 사람 대비. 빨간색. 그 얘기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빅데이터로 밝혀내신 분이 계신데 그 이름하여 테렌스 오딘 교수님입니다. 테리 오딘. 이렇게 생기셨고요. 귀걸이 하셨어요. 멋있는 분인데 이분이 참 사실 특이한 택시 운전사 경력을 가지신 친화력 만빵, 만렙, 캐피바라 수준의 버클리 파이낸스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이요. 그 친화력을 가지고 아마 찰스 슈왑이라는 이 증권사의 사장님을 잘 구워 삶은 것 같아. 데이터를 딱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백그라운드, 젠더, 성별 뭐 이런 거 다 데이터 가지고 나이, 성별, 종교, 지역 어디 사는지, 주소, 이름만 없어. 소셜 세큐리티 넘버만 없고 그거 갖고서 쫙 다 트레이딩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주를 어떻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딱 갖고서 연구를 한 거예요. 90년대 거. 우리나라도 증권사에서 그런 분들 나한테 좀 데이터 좀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냐.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연구한 거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거래 비용을 생각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보다 연율로 0.6% 정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주식 거래 비용을 감안하고 나면 평균적인 투자자들은 시장 평균보다 근데 마이너스 1.8%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더라. 대부분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보다 마이너스 5%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샀으면 돌아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돌아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 뜻이에요.
그러고요. 대부분 돈 나가는 건 뭐 때문에 나간다? 거래 비용 때문에 나간다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근자감이 심하다고 연구 결과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예, 지금 학문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자연 선택에 남자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년 동안 우리가 동굴 속에서 살고 수렵 채집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날 너무나 햇빛도 안 뜨고 암울한 환경을 지내야 되는데 그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밝은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햇빛이 뜰 거야. 뭐 우리 봄이 오고 여름이 올 거야. 그렇게 근자감이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아니야, 이 겨울은 끝이 없을 거야. 죽을 것 같아. 뭐 이러는 사람이 좋겠어요. 뻔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나가서 또 사냥을 해야 돼요. 처자식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은 나가서 뭐 좀 사냥 좀 해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에 내가 나가서 잡아오지 뭐. 그러고 나가는, 과감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못 나갈 것 같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섹시합니까? 뻔하죠. 물론 나가서 토끼 잡는 거, 그거 뭐 진짜 쉬운 줄 아세요? 토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데 우리가 얼마나 뛰어야 되겠어? 그런 걸 잡는다고요? 그 합리적인 잡을 확률 극도로 낮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나가면 잡힐 거야 라고 하는 거, 그 근자감. 사실 이순신 장군도 근자감이 있었던 거죠. 저 일본 외적이 내 하나 나가면은 다 겁을 먹을 거다, 걱정 마십시오, 전화로 나갔잖아요. 그런 근자감이 있는 사람 리더로 우리는 원한다고. 그렇게 자연 선택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의 근자감은 필요하다. 또 이거 얘기할 때 꼭 이제 저희 집사람과 저의 얘기를 꼭 합니다. 뭐냐면은 싱가포르에서 제가 살 때 2년 차 때, 싱가포르는 적도의 나라입니다. 적도에서 100km 떨어져 있으니까 적도죠. 거기 열대 우림이야. 교수 아파트에 사는데, NTU에서 13층 꼭대기에 사는데, 그 1, 2층도 아니에요. 새벽 3시 반에 저희 집에 구렁이가 들이닥칩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내 구렁이 들이닥친 걸 내가 눈을 뜨고 봤겠어요? 아니죠. 콜콜 자고 있는데 저희 뭐라 그랬어요? 저희 집에 메이드가 살고 있었어요. 메이드 도우미 아줌마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걸어 나와가지고 불을 똑 켜는데 이 마루에 바닥이 허연데 시꺼먼 게 막 이러고 있네. 쫙 소리 지른 거예요. 이게 한 3m 정도 되는 구렁인데, 그걸 보고서는 그 소리에 이제 집사람이 먼저 깹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들면은 뭐 폭탄이 떨어져도 그냥 자요. 네. 왜냐하면 제 코 고는 소리가 더 커서. 근데 좌우지간에 집사람이 먼저 깨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옆에 자는 저를 막 두드려 패서 깨웁니다. 그러면서 평생에 남을 4글자의 말씀을 하신다고 했어요. 뭘 할게요? 뭐 좀 해봐. 뭐 좀 해봐. 영어로도 딱 4단어예요. Do something about it. Oh my god. 그러면서 저를 빡 가슴을 치는데 제가 평안하게 자다 말고 아파서 깼어요. 꿈이냐 생시냐를 따질 겨를이 없어서 아파가지고 이건 생시야. 그래가지고는 와이프가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절대 명령 절대 복종이죠. 나가서 해 그러면은 나가지 하고서 뭔지 몰라도 일단 간에 막 소리 지르고서는 그 뱀이 있는 그 자리 그걸 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 나갔어요. 침대에서 뛰쳐나가가지고. 와우. 뭐 좀 해봐, 뭐 좀 해보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특히 언제 이게 더 많이 발산되냐면은 승질났을 때, 여자가 바가지를 긁으면 남편이 나가서 뭔가 리스크 테이킹 한다, 돈 벌어온다 하는 게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젠더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화나게 만들면 다 남성 호르몬이 튀쳐나오고 난리가 나게는 돼 있어요. 좌우지간에 그에 대한 논문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리스크 테이킹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와, 싱가포르에서 그거 갖고 정말 골 때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가서 제가 막 소리 질렀지. 아직 구렁이 얘기 안 끝났으니까 그거 끝내고서 이거 끝낼게요. 자, 구렁이가 제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3m짜리가
쫄았어. 왜냐면 얘가 이제 나중에 왠지 얘기해 드릴게. 얘가 쫄아가지고는 저 책장 안에 북케이스에 또아리를 틀고 이러고 숨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걸고서는 당신의 그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됐으니까 빨리 와라. 그랬더니만은 여차저차 해가지고 5명이 달려왔네. 달려와가지고는 저하고 구렁이하고를 세퍼레이트 시켜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캠퍼스 세큐리티 그 수위 아저씨까지 달려오셨어요. 제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나 죽겠다고. 이거 뭐 뱀이 커다란 뱀이 왔다고 했더니만 세큐리티 가드 아저씨가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들고 오고 요만한 봉지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I'm sorry 라 그래요. 뭐 내가 당신이 과장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한 30cm 뭐 13cm 뱀인 줄 알았는 모양이지 뭐 실뱀인 줄 알았는지 요만한 거 들고 왔다가 진짜 미안하지. 가지고 당연히 당신 미안해하지. 그랬더니만은 그러고 나선 이 사람이 정말 인생에 남는 말을 합니다. You are lucky야. lucky야. You are lucky. 뭐냐면은 너 운이 좋았대. 뭐 왜 좋아요? 딴 게 아니라 저게 구렁이었으니까 네가 살아나가지고 지금 경찰 부르고 지금 이러고 대치 상황으로 이러고 있지. 저놈이 블랙 코브라였으면은 그냥 경찰 부르고 나발이고도 없이 네 스스로 싸워가지고 결단 냈어야 됐고 너가 죽었든지 제가 죽었든지 둘 중 하나가 된다. 특히 블랙 코브라는 뭡니까? 맹독이에요. 킹 코브라. 코브라 그 맹독 중에서 제일 센 놈인데 얘는 여러 개 있으면서 침을 쏩니다. 독을 쫙 발사해가지고 5m 전방에 있는 상대방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애야. 그런데 내가 뭐 좀 해봐라고 막 그 와이프께서 그랬다고 해서 뛰쳐나가다가 으악 맞고 죽을 수 있었겠죠. 그죠? 실명하거나 황천길 갈 뻔했어요. 자, 그게 리스크 테이킹의 본질입니다. 업사이드 포텐셜, 다운사이드 포텐셜. 죽을 수 있다. 황천길 갈 수 있다. 업사이드는 뭐예요? 영웅이 되는 거지. 우리 남편은 그래도 뭐 구렁이가 있을 때 구렁이가 왔을 때 나가서 막 소리 질렀어. 그래서 뭐 했던 게 있었어. 이런 걸로 칭찬받고 말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이게 그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자연 선택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뭐 좀 해봐라고 그러는 상황에서 제가 와이프 보러 딱 돌아서 가지고 네가 뭐 좀 해보든가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와이프께서 과감하게 나섰다가 큰일 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또 쪽팔려서 어떻게 살겠어요? 내 마음이 더 아프고, 그죠? 그러면은 저의 사회생활에 심대한 문제가 생기고 저의 감정적으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우리의 강력한 와이프께서 뱀을 때려 잡으십니다. 그 다음엔 누굴 때려잡겠어요? 돌아서서? 뻔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은 더욱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좌우지간에 그렇게 해서 인류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살아온 거다.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살아오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여러분들 별의별 얘기 제가 다 해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과신이 남자가 더 심하게 커왔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데이터 갖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한국 데이터를 가지고도 최근 어저께 뉴스에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인가요? 거기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동학개미운동 작년에 쭉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 해봤죠? 근데 그 중에서 남자가 잘했을까? 여자가 잘했을까? 당연히 여자가 잘했죠. 왜? 원인은 단 한 가지, 근자감 때문에. 남자가 근자감이 많아서 트레이딩을 자주 하는 바람에 잃어버렸고 여자는 근자감이 없어서 안 움직인다. 한 번 샀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한 번 팔았으면 가만히 있는 거야. 일단 가만히 있어. 납작 엎드려.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래 비용으로 돈이 안 나가요. 이게 아무리 거래 비용 뭐 피가 줄어들었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얘기는 그죠?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요. 여기에 한 가지 제가 반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투자증권 팀장님 정명지 팀장님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근데
이분이 해석은 조금 전통파 경제학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남성은 지나치게 정보를 많이 취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 정보를 많이 취득할수록 주식을 매매하려는 욕구를 느끼게 된다. 라는 학문적인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경제학자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정보에 대한 얘기예요. 인포메이션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인포메이션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거요. 여자분들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정보가 빠른지 모르십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누가 전교 1등을 했었는지, 남자가 1등 했었는지 여자가 1등 했었는지 생각해보면 누가 더 똑똑한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정보 처리 속도, 이거는 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인정할 건 쿨하게 인정해야 돼. 남자는요, 정보가 많아서, 정보 처리 욕구가 많아서 이게 아니에요. 정보 처리 욕구 여자도 많아. 다 많은데 근자감이 많아. 남자는 똑같은 걸 받아들여도 근자감이 많고 신뢰 구간 형성이 좁게 형성된다. 이거가 맞아. 그러고서 막 샀다가 저거가 틀려. 그러고서 확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 조심조심 하면서 있는 거야. 그 신중함의 차이입니다. 남자가 진짜 신중해서 신중해라가 아니라 덜 신중해서 신중해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바이올로지컬 디퍼런스라고 하는 거, 바이올로지. 이게 심리학으로 들어갑니다. 바이올로지. 그죠? 심리학, 뇌에 들어가고 호르몬에 들어가고 이게 피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학자분들 완전히 무시를 해오고 살았었어요. 마치 공학적이고 무슨 수학적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면은 다 연구할 가치 없는 쓰레기인 양라고 취급을 해왔거든. 그게 경제학자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 미네소타에서 경제학과에 있던 박사과정 학생들의 태도를 봐서 알아요. 그분들이 그래요. 수학으로 해석이 안 되고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얘기할 이론이라는 건 수학일 뿐이야. 수리로 해석이 안 되면은 연구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바이올로지는 그런 수리로 되는 게 아닌데도 심대하게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심리에. 그리고 돈 거래하는데 여기 나타난다니까요. 이걸 무시해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올로지컬 팩터라고 하는 것, 심리적 팩터라고 하는 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전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도 경제학에선 지나치게 무시를 해가지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듯이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도박사의 아들, 딸들 더 도박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 성향, 도박 성향 내려간다 그러죠. 그 지인이라고 하는 요소 무시 못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거예요. 사실은 이걸 왜 벽안시했냐 하면은요, 사실은 2차 대전 때 인종 청소를 해버렸거든. 우생학 같은 걸로 잘못 발전해가지고 누가 더 우월한 민족이다, 누구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런 걸로 세뇌를 하려고 들고 그걸 갖고 남을 점령하고 못 살게 걸고 착취하려고 그러는데 써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홀로코스트가 벌어졌고 두 번 다시 그런 비극은 하지 말자 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이 더 그런 유전학적인 거에 대해서 벽안시하려고 들었어요.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수학만이 구원하시리니 막 이러면서 매달려 왔던 건데, 그 원인은 잊어버리고서 나중에는 수학만 너무너무 중시하는 걸로, 종교적으로 믿는 걸로 내려왔던 게 지금까지 현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저를 비롯해서 몇몇 학자들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알게 되는 거는, 우리가 너무 무시해왔구나. 저쪽에 그 유전적인 것들이라든가 바이올로지컬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 너무 연구가 안 돼 있구나. 인종 청소를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 우리 자신들을 더 잘 알게 되는 한도 내에서는 이런 연구도 할 건 해야 되지 않겠나. 학문의 자유란 게 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연구들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이 쪽박으로 내보는
투자의 히틀러와 바로 이런 저거다, 근자감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강한국 선생님의 말씀 여기다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이번 비디오는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비디오 됐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